마지막 시간입니다. 피곤하시죠? 오늘 첫날인데 할만하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와 반복입니다. 힘드셔도 참으셔야 되고 졸려도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졸리면 깨우셔야 돼요. 다 같이 합격해야지, 그죠? 힘내셔서 마지막 시간 보면, 자, 그럼 이제 반사회적 행위 내용 받고 그럼 효과가 나오는데 무효예요, 무효. 그럼 우리 아까 법률행위가 무효면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했으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원인 없는 거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 그게 원칙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면 이행 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점, 중요한 점은 이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별 규정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효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는 뭐냐면 이미 이행한 경우에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못 돌려받는다는 거야. 차이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03조 사회질서 위반과 짝꿍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불법 원인급여인데 말 그대로 불법, 여기서 불법은 반사회적 행위를 말해요. 반사회적 원인으로 급부한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넘겨줍니다. 근데 얘가 목적물을 넘겨받은 법률상 원인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면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그럼 무효면 얘는 원인 없이 받은 거니까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가 넘겨받게 된 원인이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이미 넘겨준 건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었대요. 그럼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준 거면 일반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야. 그럼 103조로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 103조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라는 규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우리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얘 응징하는 거죠. 야, 너는 왜 반사회적 행위를 했어?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고 반환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야. 만약에요. 반사회적 무효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갑이 어떻게 할까요? 첩계약하고 나중에 뭐라고 주장해요? 갑은 무효니까 돌려줘라고 하겠죠. 그럼 부동산 또 돌려받아. 그럼 갑은 또 뭐 할까요? 한 번 한 놈이 두 번 안 하겠어요? 또 딴 데 가서 첩계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으니까 얘가 이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으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얘를 응징하겠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넘겨준 건 돌려받을 수 없다. 하나 예를 들면 갑이요. 을이랑 도박을 합니다. 도박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나니까 을한테 도박 빚을 집니다. 그래서 1억 원만 빌려줘 라고 해서 1억 원 가지고 한 판 더 해서 마저 다 잃었어요. 그럼 갑은 도박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우리가 이건 법 공부 안 해도 도박 빚은 빚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갚을 필요가 없냐면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갚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도박만 하느라 그런 거 몰라가지고 어렵게 돈을 구해서 돈을 갚았어요. 우리가 돈 갚는 걸 뭐라 그러죠?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하고 이제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구가 한마디 해주죠. 야,
그거 무효야. 안 갚아도 되는 거였어. 이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갑이 뛰어가서 을한테 야, 내가 안 갚을 돈을 갚았다. 무효니까 돌려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돌려줄 수 없어요? 왜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 무효는 일반 무효가 아니라 도박이니까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무효는 뭐가 적용된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 무효는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반사회적 무효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죠? 이 그림에서?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줬어요. 반사회적 무효다.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죠. 만약에 이게 일반 무효라면 누가 소유자겠어요? 갑이 소유자. 이것도 무효니까. 근데 103조 위반이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을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아요. 근데 이 병은 이거 샀는데 얘가 첩계약을 통해 취득했다는 걸 다 알고도 샀대요. 자, 우리 이제 민법 할 때 선의 악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선의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선의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요. 악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았느냐 몰랐느냐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한테 부동산을 샀어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할 수 있다 없다? 얘 지금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소유자에게 샀어요? 소유자. 그러면 무조건 취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부동산을 샀습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권리자, 소유자에게 샀다면 그 산 사람은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이에요. 누구한테 샀으니까?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무효,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라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갑과 을 중에? 갑. 그러면 일반 무효의 경우에 병은 을한테 샀다면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무권리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동산 아닙니다. 부동산만 볼 거예요. 부동산을 샀는데 소유자, 권리자에게 샀으면 선악불문 무조건 취득. 근데 무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샀다.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었어요? 을이. 그럼 얘는 등기를 믿고 샀잖아요.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있어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돈 내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갑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한 거야. 그러면 을이 등기를 했는데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서류 위조한 거야.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아까 우리 좀 전 시간 마지막에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어야 돼? 실체 관계. 매매든 증여든 교환이든 실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 등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야. 근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써 있는 게 아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을이. 그래서 병이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을한테 샀대. 모르고. 선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샀을 때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해줍니다.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야. 등기를 믿었지만 소유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뭐 물론 매번 물권법에서도 이 얘기 하는데 요번 시험에 요게 출제가 됐어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지를 물었는데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생각나는 게 요게 그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등기를 믿었건만 점점점.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 난리가 났어. 이게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만든 등기부를 믿었는데 왜 보호 안 해주냐.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보호되는 거야? 제3자, 병이 보호되는 거지. 그런데 얘는 보호돼서 좋겠지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즉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건 진정한 권리자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 안 하면 누가 피해보는 거야? 병이. 대신 누가 보호되고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취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법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인정을 안 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등기의 전산화가 다 끝났지만 옛날에는 등기 접수하면 전산으로 하지 않잖아요. 등기관이 손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쓴다는 건 위변조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전산화 끝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TF가 구성되어서 연구 들어간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안 바뀝니다. 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바뀌어버리면 근간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신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원칙적으로 권리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얘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예외적으로 법률이 따로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규정은 나중에 볼 거고 일단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원칙은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에게 사면 원칙은 취득할 수 없어요. 그 얘기고. 그러면 지금 불법 원인 급여는 이제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반환 청구를 금지하고요.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에서는 반환 청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문 잠깐 보면 746조를 보면 불법, 반사회적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또는 노동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 원인으로 준 건 돌려받을 수 없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법조문 계속 볼 때 조문에 보면 뭐뭐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조문이 있는데 보통 요 그러나 전까지를 그 조문의 본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부터를 단서조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반사회적 원인이 누구한테 있대요? 이득 본 사람, 수익자에게만 있는 거야. 그럼 준 사람은 반사회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준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야. 없거나 매우 미약한 거지. 근데 이득을 본 사람만 나쁜 사람이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반사회적이면 못 돌려받는 거지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조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을이랑 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이 소비대차 계약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주 나올 표현이에요. 대자라는 건 뭐예요? 빌려 주는 거고 차자는 빌려 오는 거죠. 근데 임대차랑 다른 점은 뭐냐면 임대차는 그것도 대차잖아요. 빌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는 그걸 사용하고 돌려줄 때 다른 걸 돌려줘요? 빌렸던 걸 돌려줘요? 빌렸던 거. 그게 임대차나 사용대차예요. 근데 소비대차는 빌려서 뭐 합니까?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갚을 때는 동종, 동질, 동양,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양으로 갚는 것이 바로 소비대차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빌리는 게 빌려 쓰는 게 뭐야? 돈이죠. 보통은 금전 소비대차가 많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쌀 떨어졌어요. 배고파. 옆집 가서 쌀 한 가마 빌렸습니다. 임대차예요? 소비대차예요? 임대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쌀 빌려서 껴안고 있다가 갚을 때 그 쌀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근데 쌀은 밥해 먹으려고 빌린 거니까 그거 당연히 밥해 먹고 소비하고 동질, 동종, 동량으로 갚는 게 바로 소비대차예요. 그럼 쌀 떨어져서 쌀 빌렸으면 뭐다? 소비대차예요. 근데 이제 돈 빌린 거니까 이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빌렸어요. 채권자는 갑, 채무자인데 근데 이자가 얼마냐면 1200%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아유 어쩔 수 없네라고 2달치 이자를 지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2달치 준 게 있네? 그럼 이미 2달치 준 거에서 반사회적인 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돌려받을 수. 반환 청구 된다. 왜? 단서가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불법이 있는 거예요. 반사회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 그 쉽게 말하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갑이지. 그럼 을은 피해자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불법의 원인이 이득을 본 갑에게만 있다는 거야. 그럼 을은 피해자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746조 단서의 취지예요. 그럼 결론은 반사회적으로 준 거예요. 둘 다 반사회성이 비슷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돌려받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피해자거나 불법성이 아주 미약하면 얘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단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좀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셔도 되고 본문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반 무효면. 근데 반사회적 무효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746조의 취지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뭐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뒤에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지금 이제 반사회적이 아닌 것들 쭉 적어놨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 쭉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를 섞어가지고 고르세요. 반사회적인 거 고르세요. 이런 게 출제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야 이거 대빵 많아가지고 언제 고르냐 이거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출제하는 게 제일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1년 동안 그냥 수업만 들으면 고르는데 별 문제 없어요. 계속 볼 거니까. 이번 시험도 역시 4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나온 게 다음 중 반사회적 무효인 것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을까요? 여기서 나왔을까?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요번에 시험에 나온 것만 볼게요. 다음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다 볼 건데 요번 시험에 뭐 나왔냐면 5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 아닙니다. 요번 시험에 이거 나왔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반사회적 무효 아니고 요 6번도 요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반사회적으로 모은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를 했대. 임치라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보관계약이에요. 보관계약.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모은 돈을 뭐 했다고요? 보관시켰다고. 그럼 보관시킨 계약이 반사회적 무효예요? 이거는 유효하다는 거야. 요건 유효합니다. 그렇죠? 요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또 8번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조세 회피. 양도세 회피. 조세 회피란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뭐 다운계약서를 썼다 어쨌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 시험에 반사회적 행위로 출제된 건 뭐냐면 보험금 판례, 보험금 부정취득 판례 요게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수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뭐 한대요? 부정취득. 보험금 편취, 보험금 부정취득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돈을 조금씩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게 취득한다는 건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무효고 요번 41번 정답은 요 5번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확인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3조고요. 104조. 오늘은 104조까지만 볼게요. 불공정 행위입니다. 조문을 한번 보세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폭리행위. 근데 일단 요 104조의 입법상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
통설과 판례는 백사조는 백삼조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백삼조의 예를 든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에요. 우리 좀 전에 백삼조 봤잖아요. 그럼 백삼조는 뭐 첩계약부터 해서 엄청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백사조, 이 통장오의 표시는 어떤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백삼조에 있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사조도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야? 백삼조 안에 들어가는 반사회적 행위인데 하나의 예를 든 예시 규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질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보신 사례가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황인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5억짜리,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대금은 얼마만 줬냐면 1억 원만 줬대. 이게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객관적인 요건을 보면 가격 차가 어때야 돼요? 현저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이때 현저하다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라고 써있으면 틀려요. 뭐라는 거야? 객관적 가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관적으로 이 물건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팔았다는 건 나는 폭리를 당한 거야 라고 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건 일반적인 객관적 가치를 따져야지 그 사람의 주관적 가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래요? 계약시, 법률행시. 언제가 아니다? 이행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한 사람이 아주 큰 피해를 받습니다. 불공정 행위다 아니다? 다시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계약했을 때. 그럼 계약을 했을 때는 현저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면서 한 사람이 아주 큰 피해를 본 거야. 불공정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언제가 기준이니까? 계약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요건, 법조문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소위 경제적 곤궁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아주 급한 상황이어서 엄청 싸게 팔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명예 침해가 염려되어서 명예 손상이 염려되어서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궁박이다 아니다? 명예의 침해는 경제적 원인은 아니지만 뭐예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이죠. 이것도 역시 궁박에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요. 그리고 경솔은 뭐 설명드릴 거 없고 경솔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경험. 이때 무경험은 조심하실 점이 경험이 없다, 경험이 일천하다는 건데 이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거래 경험, 생활 경험상의 무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며칠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럼 저는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특정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건 처음 해봤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무경험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현재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판례죠. 우리 판례 중에 8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80세 할머니가 시골에 혼자 사시고요. 무학 문맹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그래서 글을 아직 모르세요. 그리고 판례 표현에 의하면 현재 약간의 망령기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젊으셨을 때 부동산 거래 경험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엄청 싸게 팔아버린 거야. 그럼 할머니 경험자야 라고 해야 돼요? 무경험으로 봐야 돼?
무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용해 먹어야 돼. 단순히 이 사람 궁박하네라는 걸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을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불공정위가 성립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춰야 될까요? 셋 중에 하나 하면 될까? 셋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세 가지를 다 갖추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궁박, 경솔, 만약에 지문에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라고 써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104조에 보면 여기 있군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 또는 그리고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지. 셋 중에 하나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이 매매 계약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증명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추정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요건이 추정된다면 딱 보니까 가격차가 엄청 났어요. 그러면 추정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럼 뻔하구만. 한 사람 상태 안 좋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해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추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을 추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유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돼? 무효주장자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입증해 내야지만 무효로 인정받는 거야. 추정이라는 건 소송 들어가면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입증. 증명을 못하면 소송에서 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라고 하면 추정받는 사람은 증명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지. 그럼 상대방이 깨지 못하는 한 저는 소송에서 이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원인 매매. 그러면 이 등기부를 보면 현재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세요? 을이지, 을. 근데 을이 100%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을이 권리자인 것으로 뭐 해주는 거야? 이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다툼이 생기면 을이 스스로 적법한 매매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왜? 등기는 추정력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추정되면 소송에서 훨씬 편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선의, 악의 얘기했었잖아요. 선의는 기본적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단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선의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악의 주장자가 해야 돼요? 악의 주장자가.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입증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예외.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럼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원칙일까요? 무효가 원칙일까? 성립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유효가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무효냐 취소나의 다툼이 생기면 입증은 누가 하는 거야? 전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아까 우리 사기당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입증에 관련되어서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사기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사기당했음을 입증해야 돼? 취소하려는 사람이 사기당했음을 입증해야 돼. 이 기본적인 입증 원칙이에요. 원칙은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이 요건은 추정되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주장자가 내가 이런 상황이었고 내가 당했어 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유효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요건 대리에 가서 공부할 건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아까 우리 본인, 대리인, 상대방 봤잖아요. 급박한 상황, 궁박한 상황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별도로 체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리 가서 공부할 텐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을 때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에 흠결이나 하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칙은 누가 기준이냐면 누가 기준일까?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본인과 대리인 상대방이 있으면 대리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표시하는 애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원칙은 모두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사기당한 거야? 대리인이 당한 거야?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궁박은 본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박 빼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기준이니까. 다 대리인이야. 궁박은 본인 기준. 자, 그럼 이제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불공정 행위였대요. 병한테 팝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묻겠죠.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넘겼는데 등기를 넘겼는데 이 불공정 거래가 확정됐어요. 그럼 뭐예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그러면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뭐예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라는 말이 처음에 좀 어색하시면 무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불공정 행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재 한번 확인할게요. 자, 성립 요건 다 보셨는데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이게 고려돼야 되고요.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객관적 가치. 그리고 판단 시점은 언제냐면 계약 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행기가 아니라는 거고, 자, 주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면서 뭘 해야 돼요? 이용.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갖춰도 되지 다 갖출 필요는 없고. 다음 페이지에 궁박.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요. 무경험은 가운데 보세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 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궁박. 궁박은 누가 기준이다? 본인 기준이다 라는 점. 자, 입증 책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주장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적용범위인데 적용범위는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적용 안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상행위,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없어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라는 걸 주고요. 을은 반대급부로 B라는 걸 줍니다. 근데 요 A와 B의 반대급부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 엄청 크대요. 이게 불공정 행위인 거야. 근데 어떤 법률행위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법률행위도 있죠. 그럼 일방적으로 주는 거 뭐라 그래 우리? 증여. 그럼 일방적으로 주는 증여는 불공정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예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없고 그냥 유효한 거야. 그리고 또 뭐에는 적용 안 된다고요? 경매. 그럼 예를 들어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으면 불공정이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려고 경매하는 거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얘기고 이제 효가 나오는데 이번은 뭐 참고로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3번의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권리 취득할 수 없다. 무권리자에게 산 거니까.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건 뒤에서 볼 거고 5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2010년 판례였는데 그 후로 정말 많이 나온 판례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면 그건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안 되는데 추인은 뭐예요? 아까 추후에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가격 차가 엄청 나는데 그걸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화 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전환. 그러면 어차피 사고 팔 거면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강동구에서 강동시형 1차 아파트인가 그때 재건축 들어갈 때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땅이 이 사람이 얼마에 샀냐면 1억 9천인가 1억 몇 천에 샀어요. 근데 사놓고 절대로 그 땅을 안 팝니다. 그거 뭐 한다 그러죠 우리? 알박기. 근데 이제 계속 버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그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은 거야. 그 어떤 조건을 받았냐면 언제까지 그 땅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 결정을 받은 거야. 그럼 이 조합 측에서는 어때요? 이 땅을 반드시 사야만 합니다. 죽어도 안 판대. 그래서 1억 좀 넘는 땅을 조합 측이 9억 얼마에 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이 조합측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단군 이래 대규모의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또는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땅을 안 팔아주면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야? 궁박한 상황이야.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 그걸 얘가 알면서 이용했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럼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공정 무효긴 한데 어차피 사고 팔 생각이 있었다면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는 무효지만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해줄 수는 있다는 거야. 전환, 바꿔줄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추인한다고 유효화 시켜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되고 추인은 안 되고 뭐만 된다. 전환만 된다는 거야. 매우 중요한 판례죠. 올해는 불공정위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불공정위가 출제되면 거의 이 판례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와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법률행위 해석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다음 과정에서 볼 거고 거의 출제 잘 안 되는 파트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의사표시, 비즈니 통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게 법률행위 목적을 본 거예요. 목적이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확가, 적사 그러니까 확정, 가능, 적법 마지막에 본 게 뭐야?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관련해서 불공정행위까지 본 거고 그러면 유효하려면 확가적사 갖추고 의사와 표시가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죠. 근데 문제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한 경우도 있고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이런 불일치와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해서 요 불일치하는 거 3개랑 그리고 하자가 있는 거 사기강박 요것들을 다음 주에 차례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첫날이어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적응하셔야 돼요. 4시간 버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들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